미래통합당 마산-하포 후보 경선에서 오늘 승리했다는 소식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불의에 저항해서 나라를 바꾸었던 자랑스러운 3.15 억의 도시, 바로 마산-하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뛸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지해주신 마산-하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계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3.15 억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5 억어가 일어난 지 곧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새로운 하포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우리 하포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루라는 당의 명령을 엄숙히 받아들입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 명령에 엄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당이 몹시 어렵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호소했습니다.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당 결정에 불복하면서 자유민주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불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를 면치 못한다. 단 한 명의 표심이라도 모아야 총선 승리와 정권 심판이라는 소명을 이룰 수 있다. 황교안 대표가 단호히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원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경선 결과 발표와 함께 저 최영두를 공산주의 확신범으로 매도하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저 최영두는 민주화운동 경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지만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당시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 이건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초반에는 대통령 직선제는 꿈도 못 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아무나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 4학년이던 저는 2.12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 정치인 전면 해금, 최소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를, 학생 주장을 집권 당사에 전달하자는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84년 11월의 민정당사 점거 농성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한 3년여간 제가 수배를 당했습니다.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 당하고 85년은 김건태, 문용식, 많은 학생들, 재야인사들이 물고문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동료를 자백하라고, 동료의 거처를 대라고 물고문을 하던 그런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견뎌 살아남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시기에 저희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만류, 어머니의 눈물, 가족들의 희생을 딛고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통령 직선제, 이것도 우리 동시대에 많은 학생들, 재야 인사가 함께 이루어서 낸 것들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힘이 모아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대열에 함께 뛰었음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부끄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연 어떤 분이 저에게 공산주의 확신자라는 엄청난 이 스티그마를 씌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과연 이런 말이, 이런 발언이 아직도 아무렇게나 이야기될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당시 더구나 이 사건, 아까 제가 또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을 지켜봤는데 거기서 제시한 사건은 공소장도 아니고 판결문도 아닙니다. 당시 수사 결과를 보도했던 신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저는 학생회 간부였던 저는 이미 84년 말 2.12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전면 해검, 민주적 기본권 회복 등을 요구하는 민정당사 점거 농성 사건을 지도한 혐의로 지명수배되었습니다. 민주화 인사들이라는 고문 사건 등이 이어지던 서슬퍼런 시대여서 수사기관에 잡히면 가혹한 고문에 노출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3년 가까이 수배 생활을 하던 저는
85년 말경에 만난 친구들이 이른바 ML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또 이 사건의 종범으로 말단 종범 혐의로 공소에 추가 수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을 자주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주영 부의장이 아까 제시한 그 기사에도 제가 무슨 핵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언론을 다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적 국면에서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당시 판결문과 관련자들의 증언 등으로 명백히 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32년 전 재판을 통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사명 복권까지 받은 이 최영두를 공산주의 확신자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확신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개탄스럽거나 두렵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나라입니까? 저는 이미 선관위와 미래통합당 공관위에 제출한 범죄 경력 조회서를 통해서 관련 범죄와 재판 결과를 밝혔습니다. 88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민정당사 농성주도 혐의 등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등 5개의 아주 무거운 제목에 대해서 1년 징역, 3년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과 함께 석방해 주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의 사법부였습니다. 그 사법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최영두의 순수성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1개월 만에 노태우 대통령 취임 직후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공산주의 확신자였다면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 저는 합리적인 자유우파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87년 당시 법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 성취되고 YSDJ 양김씨 측에서 정치권 참여 제의도 있었지만 이미 민주주의가 상당히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실력을 길러서 우리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의 길을 택했습니다. 뒤늦게 하버드대학교에서 유학하고 또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면서 한미관계 비사를 취재했고 저는 한미동맹의 가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졸저 아메리카 트라우마는 당시 박성춘 보훈처장이 한 신문에 필독서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 최영두는 보수정부 시절인 국무총리 공보실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모두 1급 고위공직에 해당하는 아주 엄정한 공직 임용 절차였습니다. 모두 1, 2개월 이상 상당히 철저하게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22년 동안 일했던 문화일보에서 기사와 칼럼을 통해서 이미 제 신념과 지식을 다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수백 차례의 텔레비전, 라디오 출연을 통해서 위선적인 좌파 폭주를 비판하고 우리 당과 자유우파의 가치를 수호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저한 사실관계, 균형 잡힌 논리로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주, 오만과 독선을 비판해왔습니다. 불의에 저항하여 나라를 바꾼 자랑스러운 제 고향 3.15의 도시 마산 하포 시민의 변화의 희망을 저는 대변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3.15 의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대 새로운 10년이 시작된 이 특별한 봄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라는 마산 하포 시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영 부의장께서 그동안 해오신 마산 발전을 위한 노력 후배들이 이어가겠습니다. 부의장께서 가졌던 희망 저 최영두가 뜻받들겠습니다. 마산 하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동료 여러분, 저 최영두가 대한민국과 마산 우리 지역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두는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